작년 가을 개봉해 흥행한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지만 연애에 서툴러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한 남자가 아주 특별한 연애기획사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사랑을 이루어주는 곳 맞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영화 속의 시라노 연애조작단은 의뢰받은 여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심리를 파악한 뒤 의뢰인 남성에 끌리도록 갖가지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합니다. 자, 열을 셉니다. 상황 종료. 첨단 통신 장비까지 갖추고 첩보작전처럼 벌이는 연애 작전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사랑이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초고를 썼던 거는 한 15년 전쯤 제가 20대 초중반일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뭐 연애도 잘 못하고 이랬을 때라 정말 뭐 제 잠재의식 속에 정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돈 좀 썼죠.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게 감독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음이 떠난 옛 연인을 되찾도록 도와준다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원은 벌써 10,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들은 정말 사랑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제외 사이트는 대략 5-6개 정도입니다. 게시판엔 수천 건의 상담 신청글이 올라와 있고 떠났던 연인과 다시 교제하게 됐다는 성공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3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작년 봄 이 인터넷 업체에 전화를 걸어 재회 컨설팅을 신청했었습니다. 4년을 사귀다 헤어진 애인을 잊지 못해서입니다. 전화로만 상담을 해준다는 이 업체는 상담비만 15만 원을 받습니다. 또 의뢰인이 쓴 편지를 상대방에게 들려줘 진심을 전해주는 이른바 감동 CD 서비스를 추가하면 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상담 도중 김 씨는 더 좋은 상품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좋은 게 있다. 프로젝트를 하면은 헤어진 연인이 더 나에게 더 돌아올 수 있다. 금액은 좀 비싸다. 값은 비싸지만 상대 여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른바 성공률이 높은 프로젝트라고 설명한 겁니다. 머릿속을 계산기 두드릴 거면 하지 마라. 보통 금액이 아니다. 이 금액은 정말 큰데 당신이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을 한다면 상담은 여기서 끝이다. 돈이 얼마만큼 들어도 당신은 그 여자를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안받은 프로젝트는 3가지였습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뭐 금액이 클수록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금액이 커도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한다. 김 씨는 옛 여자친구가 이미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털어놨지만 답변은 그래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중간인 B 코스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385만 원을 냈습니다. 카페 같은 걸 빌려가지고 제가 쓴 편지를 감동 CD로 만들어서 그분한테는 라디오처럼 들리게 그냥 몰래 들려주는 거고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해야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비예요? 도청기로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걸 들려주고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옛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해 이벤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둘러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재회 프로젝트를 신청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0대인 박모 씨는 286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설명과 성공 사례를 보고 기대가 컸지만 옛 연인과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공을 했을까 퍼센티지를 보니까 뭐 성공 및 후기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쫙 있더라고요. 의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한 80-90%예요. 이들 인터넷 업체가 설명한 프로젝트가 과연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의뢰받은 재회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2580은 이들 업체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업체 4-5개가 사실상 동일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4-5개 업체가
한 오너로서 그리고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똑같은 업체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대. 그리곤 제외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택배기사라며 한 여성을 불러낸 업체 관계자가 곰돌이 인형을 쓴 채 스케치북을 넘깁니다. 그러더니 여성을 설득해 근사한 리무진에 태워 모처의 식당으로 향합니다. 남자와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좋아요, 그냥. 이건 쉽게 말해 성공한 경우인데 성공한 사례는 실제로는 극히 드물다고 털어놨습니다. 상담할 때는 한 60, 70% 성공률 있다고 말씀드리죠. 제외하시는 거죠. 다시 사귀시는 거.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10% 안쪽이죠. 10%가 안 된다. 네. 10분 하면 한 분 될까 말까? 또 인터넷 사이트에 실망이나 불만이 섞인 글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된다고 말합니다.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분들이 글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삭제 처리되죠. 우선 다른 분들이 보면 안 되니까. 또 인터넷에 올라온 성공 사례는 대부분 가짜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원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바꿔가면서 퍼올 때도 있고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직원들도 그런 게 불만이에요. 의뢰인들도 볼 수 있는 제목으로만 보면 다 절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다는 실제 작성 내용을 보니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 헤어진 이유가 111, 1234 이런 식으로 허위로 작성된 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580은 실제 프로젝트를 따라가 봤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온 이 업체 직원들이 저녁 무렵 한 여성을 불러내 뭔가를 건넵니다. 잠시 설득을 하는가 하더니 의뢰한 옛 남자친구와 1시간 정도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이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써있는데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다 제가 낯선 차를 타고 이 여성도 의뢰인의 편지를 녹음한 CD와 꽃다발을 건네받았지만 오히려 더 불쾌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아, CD요? 들어보셨습니까? 있어요? 안 되겠지? 근데 저도 그거를 버려야 되니까 전직 업체 관계자가 공개한 또 다른 영상엔 더 생생한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택배 기사를 가장에 찾아온 직원의 설득에 한 여성이 차에 타기는 했는데 차에서 흘러나오는 옛 남자친구의 사연을 조금 듣더니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잠시 후 업체 직원들이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연락 한 번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랬대. 경찰에 신고하든 우리랑 상관없어. 아니 우리 신고한다 했다니까? 사랑을 되찾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내는 건 아닌지 업체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성공률의 증거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며 자신만만합니다. 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게시판 같은 거 보면 막 성공한 사례들이 다 그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한 6, 70%는 그런 케이스죠. 전문 인력이 24시간 상담 전화를 받는 등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고 공부한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들었겠죠. 기획을 하고 저희들이 몇 명이서 4명이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경비부터. 이 말이 사실일까? 상담사도 전문적인 분이 아니시고 하기 때문에 또 젊거든요. 그러니까 뭐 30살 넘으신 분들이 20대한테 상담을 받기는 좀 웃기잖아요. 전화로만 상담을 받고 절대 회사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귀띔합니다.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야 말빨이라고 하죠. 그걸로 좀 이렇게 혹하게끔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TM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 뽑는데 내세울 게 없으니 주로 의뢰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적힌 별별 이유를 파고든다고 합니다.
뭐 많이 챙겨주질 못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것들을 더 말을 해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게끔 만드는 거죠. 또 상담 전화는 사실상 더 비싼 프로젝트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때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상담도 일회성이라고 해요. 짧게는 20-30분, 길게는 1시간, 2시간.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로 되면 건졌다 뭐 이런 식이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진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결국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프로젝트는 의뢰인이 쓴 편지를 녹음한 CD를 택배기사로 가장에 찾아가 작은 선물과 함께 주는 것. 전혀 설명 안 해줬던 그 무슨 기업 비밀이라고 했던 그 오묘한 방법이 그거였더라고요. 뭐냐 그랬죠. 또 상대방을 설득해 차량에서 들려준 뒤 응한다면 식당으로 이동해 만남을 갖는 게 전부인 셈이란 겁니다. 가장 많이 쓴 게 얼마입니까, 1인당? 거의 한 20만 원 내외죠. 그리고 가장 적게 썼을 때는 C형 고객이었는데 지방이라 375만 원을 저희 쪽에 지불을 하셨는데 여자친구분이 안 나오시고 고객분 만나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고 6,200원이 최저였습니다. 사실상 누가 봐도 이 프로젝트는 주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충분히. 고급 코스로 갈수록 가격이 100만 원 이상씩 오르지만 더 비싼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 서비스에는 차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뭔가 더 신경을 써주고 그런 게 뭐 레벨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것 같아요. 직원 10여 명이 전화 상담에서부터 CD 제작, 가짜 성공 사례 쓰기, 현장 프로젝트 진행 등에 동원되다 보니 맞춤형 서비스나 상대에 대한 사전조사 이런 건 아예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저는 뭐 죄의식이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뭐 고객들께 뭐 해주는 것도 별로 없고 업체 측의 가격에 비해 서비스가 너무 성의 없는 게 아니냐고 묻자 사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딱 10분이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의뢰하셨던 분들이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명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허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허술한 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러면 허술하다 치고 문제가 되는 게 있나? 또 제외에 실패한 고객들이 앙심을 품고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거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업무 방해했던 사람들 지금 고소장 다 들어가 있고 아마 내용 중에 다 떨어질 거예요. 업무 방해를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실패한 거에 앙심을 품고 지금 이 사람들을 이제 조장을 해서 유독 한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직 직원들은 서비스에 불만이 있거나 실망한 고객들이 상당수며 이들의 직업도 각양각색이라고 말합니다. 뭐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경찰, 하다못해 PD도 있으셨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이런 거 신청할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막말로 얘기하면 바보들이다. 이들에겐 값비싼 도움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매달릴 시간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전문가인 줄 알고 했죠. 저는 사람 감정을 가지고 괜히 장난친다는 느낌이니까 괜한 희망고문을 또 당하게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거를 감독시키 하나로 풀어주고서 하나로 해결하고 동영상 하나 촬영해서 해결한다는 거야. 전 세계 헤어질 커플이 어딨어요, 우리나라에. 돈을 들이면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 연애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제외 사이트.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은 이들의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랑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그냥 뻔한 소리지만 그냥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순 없는데도 사랑을 돈벌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